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강의실 찾아주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김동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할 텐데요. 인사평가 방법론으로 본 김동연. 그래서 학문적 소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교수가 됐다고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1시간 내에 한번 주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동연에 대해서 해달라는 사람이 꽤 있었고요. 저한테 그 문자를 주거나 뭐 이 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이 댓글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 사실 잘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진 거죠. 화성 그 화재 사건, 그거는 진짜 참혹하죠. 이 좁은 데 갇혀서 20몇 명이 죽었잖아요. 더군다나 대부분 그 이주 노동자들이죠. 그 김동연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김동연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청원 합시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청원을 했습니다. 제가 할 때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거가 20일 날 시작됐는데 9일 됐는데 벌써 55만 6천. 제가 오전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제 사이트를 그 고정 댓글로 이 강의 끝나면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꼭 하신데, 들어가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저는 딱 들어가니까 18분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3천 몇백 명이 지금 그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냥 그 다른 그냥 그렇게 놓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딱 지나가면 나중에 자연히 뜹니다. 그래서 그 시간 지나서 들어가서 청원했는데, 청원할 때 반드시 그 본인 확인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선택해가지고 본인 확인하면 청원을 진짜 하겠느냐, 동의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다 예스 하고 들어가면 청원 됐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제가 이 55만 6,150번째 제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꼭 청원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이 탄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탄핵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탄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법률 체계에서 탄핵은 일반 공무원들도 탄핵할 수 있고요.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할 수 있어요. 다만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이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을 인용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만 남았지 계속 탄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탄핵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탄핵해야 되고, 탄핵의 일상화,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탄핵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친문 세력들이 지금 이 벌벌 떨고 있는데, 걔네들이 아주 정신머리 나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의 일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짓말 한번 해도 탄핵하고, 그래서 다시는 거짓말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지금 임성근 못해 이 검사들 그 이화영 사건에 뭐 사건 조작하고 날조하고 했던 놈들, 검사들 다 탄핵해야 됩니다. 그 이유 없어요. 그 일선 검사 위에 있는, 지휘부에 있는 검사장, 지청장 이런 놈들 있잖아요. 다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일상화됐을 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지 못했잖아요. 대의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의 폐해를 우리는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미 봤단 말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현재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청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200만 명이 청원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대의한다는 놈들이 대의를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거든. 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그냥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우리 선진국에서 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건민내가 앞으로 추진하는 이 정치 민주화의 한 고리다, 한 그 가지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무조건 일상화돼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그 들어서기 전까지는 탄핵의 일상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탄핵시켜 버리면 돼요. 그 나중에 헌법 개정할 때 헌재의 역할도 바꿔야 됩니다. 그 헌재의 역할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우선 첫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헌법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사실 독일 기본법처럼 그 헌법을 가이드라인하는 거, 인간의 존엄성.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대 국가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서 설립된 거거든.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가이드라인 함으로써 다른 법조문들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다, 국가가 하는 모든 강제력은 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선진국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국가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인사평가 방법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원식, 우상호, 김성애, 심상정, 이준석, 한동훈, 조국, 고민정, 김우영, 양문석, 민영배까지 했습니다. 민영배까지 했고요. 이 중에서 김성애, 김우영, 양문석, 민영배, 이 네 사람은 긍정적인 인사평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부정적이었는지는 이 강의를, 이전 강의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김동연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선 유능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능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 integrity라는 거예요. 영어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건 청렴하는 것도 있지만 청렴성, 단순히 청렴하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청렴한 거는 청렴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렴하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청렴성은 그거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테그리티예요. 그것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 정직 성실성은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정직 성실성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한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직 성실하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정직 성실하기 때문에. 그냥 정직 성실하다고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 깨달음의 연속이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기 인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위험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정직 성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그 다른 측면에서 특징은 개념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적 사고력은 복잡한 건데 핵심이 뭐라는 걸 알고 그것을 쫙 꿰뚫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개념적 사고력이에요. 개념적 사고력은 분석적 사고력으로 쭉 나열해 놓은 것을 한 실로 꿰듯이 쫙 꿰서, 아, 이게 뭐다, 이렇게 개념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복잡한 건데 정치를 개념화하는 거예요. 조직은 복잡한 건데 조직이 뭐라는 것을 개념화하는 거예요. 인간도 복잡한데 그 인간을 뭐라고 개념화하는 거예요.
그 개념적 사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등한 정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없는 사람하고 말하면 힘들어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개념적 사고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꼭 개념적 사고력을 중시해야 되는데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을 합쳐서 그 사람이 타고난 IQ 수준을 말해요. 그러니까 개념적 사고력이 없는 애들은 시험 성적을 아무리 좋게 봐서서 뭐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똑똑한 척을 쬐해도 개념적 사고력이 없는 사람은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개념적 사고력을 가지고 학습 능력이 있어서 자기 인식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직 성실하다면서 그러면서 이 세 개의 영양 요소, 이것을 멘탈 DNA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바뀌지 않아요. DNA는 그 유전 정보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적 사고력이 없는 사람은, 개념적 사고력은 뭐냐? 문제의식이 있을 때 개념적 사고력이 나와요. 문제의식이 있을 때. 문제의식이 없으면, 머리는 좋은데 문제의식이 없으면 나머지를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죠. 근데 이 개념적 사고력과 학습 능력과 정직 성실성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성취 지향성까지 있으면 아주 좋죠. 그런 성취 지향성은 뭐냐? 내가 뭐 힘들더라도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을 뒷받침됐을 때 힘들어 노력하는 것도 타고난 거거든요. 이 성취 지향성이 노력하는 거예요. 난관을 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이 꾸준한 지속적인 노력, 이것이 성취 지향성이죠. 이 성취 지향성이 있는 사람이 미래 지향성도 높다면, 멀리 보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간다면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멋진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대인 영향력마저 뭐 높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모든 내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겉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 벤치가 그 야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뒷받침 안 해주면 나가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힘을 낼 수가 없죠. 축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배경에 있는 이 7가지 영양 요소들이 위에서 나가 싸우는 핵심 영양 요소들을 쫙 이렇게 힘있게 받쳐주는 사람이, 받쳐주는 영양 요소들이 여럿이 있다면 이 사람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높은 성취를 일으켜내죠. 그게 누구겠어요? 김대중이에요.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이제 아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 유능함을 발휘하는, 그래서 높은 사회적 성취를 이룩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와 비슷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정치판에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건민내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골라서 정치를 하도록 하자. 이런 사람이라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서 몸을 던져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김동연은 누군지